개경의 황궁은 겉보기엔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나 그 깊숙한 안뜰 천추전에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고려의 제5대 황제 경종.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정사보다는 술과 여색에 침잠하며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먹었다. 이제 30도 안 된 젊은 황제는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청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정비인 헌해왕후 황보수 훗날의 천추태후였다. 그녀의 나이 이제 갓스물을 넘겼을까. 꽃 중의 왕이라는 모란도 그녀의 자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만큼 눈부신 미색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남편을 향한 연민보다는 다가올 거대한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 형언할 수 없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부인, 내 이제 수유 사이에 이승을 하직할 듯 싶소. 경종의 마른 손이 태우의 하얀 손등을 잡았다. 태우는 짐짓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폐하, 어찌 그런 박절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쾌차하시어 소첩과 함께 다시금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보셔야지요. 하지만 태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동상이몽이라 했던가. 같은 침상에 누워있으되 그녀의 머릿속엔 병약한 남편과의 지루한 밤들이 아닌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경종이 승하하고 나라엔 거대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려의 종묘사직을 잇기엔 태후의 아들 송이 너무도 어렸다. 결국 왕위는 성종에게 넘어갔고 황보수는 천추태후라는 존호를 받으며 천추전으로 물러나 앉았다. 청상과부.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실상은 적막하기 그지없는 유배와 다름없었다. 긴 밤을 홀로 지새우는 그녀의 방엔 향불 냄새만이 가득했다. 천추태후의 고독에 대한 묘사. 그녀는 매일 밤 목욕 재개하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인은 여전히 탐스러웠다. 비단 속꽃 사이로 비치는 어깨선은 마치 갓 빚어낸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풍만한 가슴은 억눌린 욕망으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가쁘게 요동쳤다. 사내의 손길을 타지 못한 살결은 오히려 독이 오른 꽃처럼 더욱 치명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인생이 한 조각 뜬구름인 생무상이라 하거늘 이 젊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찬바람에 지는 낙엽보다 못한 것이 이내 몸이로구나. 그녀는 술잔을 들이켰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기운이 가슴 속 화증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하던 천추전의 한 승려가 발을 들였다. 이름은 김치양. 과거 태후가 입궁하기 전 서경에서 우연히 만나 연모의 정을 나누었던 사내였다. 그는 승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살생을 금하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었다. 소승 김치양 대비마마를 뵙사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추전의 문턱을 넘는 순간 태후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다. 그대가 어찌 이곳에. 대비마마의 비통함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께서 저를 이리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니, 제 가슴 속의 불길이 저를 예까지 끌고 왔나이다. 김치양은 고개를 들어 태후를 쳐다보았다. 굵은 선의 턱날과 이글거리는 눈빛. 그는 승복 너머로 다부진 체격을 숨기고 있었으나 여인의 직감은 이미 그가 범상치 않은 남성성을 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천추전에는 향내가 아닌 야릇한 침향이 감돌았다. 태후는 주위의 눈을 피해 김치양을 밀실로 불러들였다. 마마 세월이 흘렀어도
마마의 미색은 만개한 작약보다 눈이 부십니다. 어찌 이 황량한 궁궐에서 홀로 시들어가려 하십니까? 김치향의 손이 태우의 떨리는 손을 덥석 잡았다. 그것은 신하의 도리도 승려의 자비도 아닌 굶주린 맹수의 손길이었다. 무엄하도다. 내 비록 과부라 하나 이 나라의 국모이거늘. 태우는 짐짓 꾸짖었으나 그녀의 몸은 정직했다. 김치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일었다. 국모이기 전에 여인이 아니십니까? 권불 10년이요. 인생은 찰나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청춘을 어찌 그리 야박하게 대하려 하십니까? 김치향은 태우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속곳의 끈을 서서히 풀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태우의 하얀 살결이 어둠 속에서 달빛처럼 빛났고 그 위를 덮치는 김치향의 구릿빛 상체는 마치 거친 파도가 해변을 삼키는 형국이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태우의 신음이 문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김치향의 어깨를 깨물었다. 손톱이 그의 등줄기를 긁으며 깊은 자국을 남겼으나 김치향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더욱 거세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사를 넘어선 세상에 대한 울분과 뒤틀린 야망의 분출이었다. 치향아, 내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 이 고려를 너의 발 아래 두어주마. 태우는 절정에 다다른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김치향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광기가 서렸다. 이후 김치향은 승복을 벗어 던지고 궁궐을 제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했다. 태우의 총애를 등에 업은 그는 아나무인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혀를 찼으나 태우의 서슬 퍼런 권위 앞에 입을 열지 못했다. 저자가 감히 황실의 위엄을 더럽히다니. 망국지색이라더니 태우께서 눈이 머셨구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김치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태우의 침소에서 권력의 단맛을 보았고 이제는 그 너머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다. 마마, 우리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된다면 이 고려는 진정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노골적인 야심에 태우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미 김치향이라는 독에 중독된 그녀에게 거부할 힘은 없었다. 태우와 김치향의 미래는 결국 임신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궁궐 안에는 태우가 아이를 가졌다는 괴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성종은 분노했고 유교적 기강을 중시하던 신료들은 들끓었다. 이것이 진정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이냐?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하지만 태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왕위 계승자로 세우기 위해 목종의 뒤를 이을 대량원군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벗어 던진 그녀의 얼굴은 이제 권력에 미친 야차와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조의 칼날이 개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태우와 김치향이 세운 욕망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천추전의 깊은 밤, 태우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탐했는가? 사랑이었나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불꽃이었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가장 비참한 추락의 시작임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아, 인생이란 진정 덧없는 것이로구나. 권력도 사랑도 이 고운 살결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먼지일 뿐인 것을. 경종의 장례가 끝나고
산천의 초목이 몇 번이나 색을 바꾸었건만 천추전의 시계는 멈춘 듯 했다. 서른을 바라보는 태우 황보수의 육신은 물이 오른 복사꽃처럼 터질 듯 화사했으나 그녀의 심천은 고립무원의 절의 고도와 같았다. 내 나이 이제 겨우 20대 후반이거늘 이 화려한 감옥에서 죽은 듯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인생 무상이라 권세가 무엇이고 국모라는 자리가 무엇이기에 이내 몸을 산송장으로 만드는고. 태우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비단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어깨의 곡선은 마치 갓 피어난 백합처럼 희고 눈부셨다. 그녀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서러웠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보석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가듯 그녀의 뜨거운 피는 밤마다 갈 곳을 몰라 요동쳤다. 어느 비 내리는 초저녁, 천추전 앞들에 삿갓을 깊게 눌러쓴 승려 하나가 나타났다. 궁궐의 금군들이 그를 막아섰으나 사내는 태연자약하게 품속에서 서경 왕씨 가문의 밀서를 꺼내 보였다. 대비마마께 드릴 불공의 공약물이 있어 왔소이다. 그가 천추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태우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눈빛, 그것은 3년 전, 아니 10여 년 전 서경의 들판에서 보았던 그 이글거리는 불꽃이었다. 치양인가? 내가 어찌 승려의 모습으로 얘까지 왔단 말이냐? 김치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승려의 회색 적삼은 그의 다부진 어깨와 넓은 가슴팍을 다 가리지 못했다. 오히려 금욕적인 의복이 사내의 거친 야성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마마, 아니, 나의 수야. 너를 잊지 못해 부처의 뒤에 숨어서라도 내 곁에 오고 싶었다. 가머니설로 들릴지 모르나 내 가슴은 이미 너를 향한 그리움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초금목 피와 다름없구나. 태우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무엄하다. 이곳은 구중궁궐이다. 내 놈이 어찌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승려의 신분으로 망령된 말을 내뱉느냐.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김치양은 성큼성큼 다가와 태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태우의 고운 수족을 움켜쥐었다. 마마,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화무시 비롱이라 했습니다. 이 눈부신 미색이 시들기 전에 저와 함께 극락의 불꽃을 태우지 않으시렵니까? 김치양의 손길이 태우의 발목을 타고 종아리로 스며들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힌 사내의 손이 부드러운 명주 속곳을 파고들자 태우의 입술 사이로 자기도 모르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태우는 거부하려 했으나 몸은 이미 배반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사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잠자던 세포들이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김치양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자 태우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의 품에 안겼다. 김치양은 태우의 옷고름을 이빨로 물어풀었다. 겹겹이 쌓인 비단이 허물어지자 달빛 아래 태우의 유방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마치 잘 익은 과실처럼 탱탱하게 부풀어 오른 그것은 사내의 탐욕스러운 눈빛 앞에서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치양아, 이 일이 탄로 나면 우리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마마, 아니 내 사랑아. 너와 함께라면 지옥 불길인들 어떠하리. 내 오늘 밤 너를 위해 승려의 계율도 목숨도 모두 던지리라. 두 사람의 육신이 엉겨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외로움에 미쳐버린 여인과 그 여인을 징검다리 삼아 천하를 거머쥐려는 사내의 권모술수가 뒤섞인 광란의 춤이었다. 김치향의 입술이 태우의 목덜미와 가슴골을 훑고 내려갈 때마다 태우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잊고 오로지 한 마리 암사자가 되어 울부짖었다. 사내의 거친 호흡이 귓가를 때리고 땀방울이 서로의 살결 위에서 뒤섞였다. 아, 치향아. 더 세게, 더 깊이. 내 안에 이 징글징글한 고독을 다 태워버려다오. 폭풍 같은 정사가 지나간 자리,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응시했다. 촛불은 이제 다 타들어가 촛농만을 남기고 있었다. 치향아, 인생이 남가 일몽이라 하더니 방금의 연락 또한 꿈일까 두렵구나. 태우는 김치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김치향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마마,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 고려의 땅을 마마와 소인의 발 아래 두어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게 해드리리다. 태우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김치향이라는 독을 삼킨 순간 그녀는 평범한 국모로 남을 수 없었다. 그래. 내 아들 송목종이 왕이 되고 내가 섭정을 하게 된다면 너를 내 곁에 공식적으로 둘 수 있겠지. 동상이몽. 태우는 사랑을 꿈꿨고 김치향은 왕국을 꿈꿨다. 두 사람의 발칙한 미래는 천추전의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고려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치향은 다시 삿갓을 쓰고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우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와 뜨거운 정욕이 공존하고 있었다. 오거라 세상아. 내 이 가슴에 불을 지핀 사내와 함께 너를 통째로 삼켜주마. 권불 10년이라 하나 태우는 그 짧은 권세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려판 막장 정치극의 서막은 이렇게 피보다 진한 욕망으로 쓰여 내려갔다. 천추전의 밤은 이제 고요하지 않았다. 낮에는 정숙한 대비의 모습으로 종묘사직을 논하던 황보수였으나 해가 뉘엿뉘엿지고 궁궐의 어둠이 깔리면 그녀는 한 마리 요염한 암사자로 변했다. 김치향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회춘의 명약이었으나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독배였다. 치향아, 내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일장춘몽 같구나. 경종 폐하와의 그 몸이 건조했던 세월이 억울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태우는 얇은 비단 치마 사이로 매끄러운 다리를 드러낸 채 김치향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그녀의 피부는 사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분홍빛으로 달아올랐고 반쯤 감긴 눈매에는 서늘한 관능미가 흐르고 있었다. 김치향은 그녀의 풍성한 머릿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으며 낮게 은조렸다. 마마, 아니 나의 수여. 당신은 길가의 버드나무나 담장에 꽂힌 노류장화가 아니오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 내 손 안에서 이토록 뜨겁게 피어나니 내 어찌 천하를 탐내지 않겠습니까? 김치향의 커다란 손이 태우의 가느다란 허리를 타고 올라와 가슴 언저리에 머물렀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느껴지는 태우의 유방은 마치 갓 쪄낸 떡처럼 탄력이 넘쳤고 그 끝은 사내의 자극에 잔뜩 성이 나 있었다. 태우는 교태 섞인 비명을 지르며 김치향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 이 징글징글한 사내야. 너는 어찌 이리도 기운이 억척스러우냐? 내 뼈마디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구나.
김치향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다. 두 사람의 혀가 뱀처럼 엉키고 서로의 타액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내의 구릿빛 가슴팍과 여인의 배곡 같은 살결이 맞닿아 비벼질 때마다 야릇한 마찰음이 밀실을 채웠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속이고 금기를 깨부수는 자들이 맛보는 전율 그 자체였다. 그러나 방향무인한 이들의 밀행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태우의 오라비인 성종은 성리학적 기틀을 잡으려 애쓰던 엄격한 군주였다. 권례에 퍼지는 불미스러운 소문 태우가 요사스러운 승려와 몸을 섞는다는 괴소문은 성종의 귀를 어지럽혔다. 대비가 미쳤구나.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어찌 선왕의 부인이자 국모라는 자가 가문의 명예를 똥칠한단 말이냐. 성종은 밤중에 급히 내관들을 거느리고 천추전으로 향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김치향이 태우의 침소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작정한 날이었다. 대비, 어서 문을 여시오. 성종의 불호령이 천추전 문 밖을 때렸다. 침상 위에서 서로의 살 냄새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태우는 황망이 흩어진 옷가지를 수습했으나 이미 방 안에는 사내의 진한 땀, 냄새와 여인의 향취가 뒤섞여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성종이 들이닥쳤다. 병풍 뒤에 숨어있던 김치향의 옷자락이 성종의 눈에 띄는 것은 찰나였다. 이 요사스러운 놈, 당장 끌어내라. 금군들이 달려들어 김치향을 잡아 끌었다. 상체가 반쯤 벗겨진 채 끌려 나오는 김치향을 보며 성종은 치를 떨었다. 태우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치향만은 살려주옵소서. 성종은 차갑게 웃었다. 권불10년이라 했다. 내가 대비라는 자리를 믿고 이토록 방자하게 굴다니. 저놈은 당장 장영의 처에 유배를 보낼 것이오. 너는 이곳에 위리안치 될 줄 알아라. 김치향이 끌려가며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지독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태우는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다. 아, 인생이 진정 남가 일몽이더냐. 한때의 뜨거웠던 정염이 이토록 시린 칼날로 돌아올 줄이야. 치향아, 내 기필코 너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이 고려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너를 내 곁에 두리라. 김치향이 유배지로 떠난 후 천추전은 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고독과는 달랐다. 태우의 가슴 속에는 이제 연모가 아닌 와신상담의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라버니, 당신이 내 사랑을 앗아갔으니 나는 당신의 나라를 앗아가리다.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권력의 주인은 결국 가장 독한 자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김치향의 손길이 닿았던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올 피의 숙청을 예고했다. 태우는 김치향이 떠나기 전 밀담했던 말을 떠올렸다. 마마, 잠시만 견디십시오. 소인이 돌아오는 날 고려의 왕관은 마마의 치맛자락 아래 놓일 것입니다. 그것은 감언이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야수가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천추태우는 이제 눈물을 닦고 스스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논하기엔 그녀의 혈관 속에는 아직 너무도 뜨거운 정욕과 야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엄격했던 성종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성종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며 누이의 정염을 칼같이 잘라냈으나 정작 본인의 생명줄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997년 성종이 서거하고 천추태후의 친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니 바야흐로 황보수의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이다. 화무십일홍이라더니 오라버니의 그 서슬 퍼런 위세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려. 천추태후는 상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상주의 슬픔보다는 권력을 되찾은 포식자의 번득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섭정의 자리에 올라 고려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린 전교는 바로 유배지에서 신음하던 김치향을 즉각 불러들이라는 것이었다. 개경으로 돌아온 김치향은 예전에 그 보잘것없는 승려가 아니었다. 태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우복야라는 고위 관직을 제수받은 그는 이제 금빛 관복을 입고 당당히 천추전의 문턱을 넘었다. 마마 소신 김치향.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마마를 뵙나이다. 태후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좌에서 내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맞닿는 순간 수년간의 이별이 무색할 만큼 강렬한 불꽃이 튀었다. 김치향의 손은 유배지의 고초로 인해 더욱 거칠어져 있었으나 그 힘만큼은 예전보다 강해져 있었다. 그는 태후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휘어잡고 탐욕스럽게 입술을 훔쳤다. 태후는 숨이 막히는 듯 교태 섞인 비명을 지르며 그의 허리를 다리로 감싸 안았다. 비단 치마가 허공에 흩날리며 그녀의 우윳빛 다리가 드러났고 사내의 단단한 허벅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치향아, 이 몸이 얼마나 너를 갈구했는지 아느냐. 매일 밤 찬 잠자리를 적시며 내 놈의 그 거친 숨결을 그리워했다. 그날 밤 천추전 밀실은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야릇한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김치향은 태후의 저고리를 찢어발기듯 벗겨냈다. 드러난 태후의 가슴은 30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탱탱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유두는 마치 잘 익은 산딸기처럼 붉고 선명했다. 마마의 살결은 어찌 이리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금지옥엽의 몸이라 그런지 만질 때마다 내 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소이다. 김치향은 태후의 유방을 한 입에 머금고 거칠게 애무했다. 태후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흐느꼈다. 아, 좋다. 더 거칠게 다뤄다오. 이 고려의 땅이 내 것이듯 이 몸 또한 오로지 너의 것이니라. 두 사람의 육신이 하나로 엉겨붙어 요동칠 때 그것은 단순한 애욕을 넘어선 권력의 정사였다. 사내의 구릿빛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렀고 여인의 배곡 같은 복부는 사내의 거친 밀어붙임에 붉게 멍이 들어갔으나 그녀는 그것을 훈장처럼 즐겼다. 연락의 폭풍이 지나간 후 김치향은 태후의 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랑 이상의 음험한 계획이 서려 있었다. 마마, 인생은 인생무상이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화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영원하게 하려면 우리의 핏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후는 그의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며 속삭였다. 내 아들 목종이 건재하거늘 어찌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느냐. 목종께서는 후사가 없으시고 남색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가 진정한 고려의 황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필귀정이라 강한 자의 핏줄이 왕위를 잇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태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김치향의 집요한 입맞춤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김치향이라는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어 자식보다 정부를 선택하는 인면수심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김치향의 전횡에 분개했다. 호가호위하며 태우의 권세를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그를 보며 늙은 대신들은 탄식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도다. 저 요사스러운 놈이. 국모의 침소를 안방 삼아 드나드니 고려의 앞날이 풍전등화로구나. 하지만 태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치향을 위해 화려한 저택을 지어주고 그와 함께 사냥을 즐기며 보란듯이 불륜을 즐겼다. 드디어 태우에게 태기가 있었다. 경종의 자식도 성종의 핏줄도 아닌 미천한 출신의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다. 치향아, 내 몸 안에 내 씨앗이 자라고 있다. 태우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고려 왕실에 내리는 저주에 비었다. 김치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때가 되었나이다.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저 용상에 앉힐 것입니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과 같고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다 하였거늘. 두 사람은 그 이슬을 영원한 바다로 착각하고 있었다. 천추전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두 사람의 정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러나 궁궐밖 서북면에서는 장군 강조가 섯을 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다. 남가 일몽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른 채 태우는 김치향의 품 안에서 고려의 미래를 핏빛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인생이 덧없다 한들 이 뜨거운 살결의 기억만큼은 영원하지 않겠느냐. 태우의 그 읍조림은 훗날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으로 변하게 될 서곡이었다. 개경의 찬바람이 천추전의 문틈을 파고들었으나 그 안의 열기는 한여름의 뙤약볕보다도 뜨거웠다. 섭정의 자리에 오른 천추태우 황보수의 복부가 완만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의는 선왕의 씨앗도 아니요. 고려 왕실의 정통성을 이은 혈육도 아니었다. 오로지 김치향이라는 사내의 거친 야성이 태우의 비옥한 대지에 뿌린 금단의 열매였다. 마마, 이 아이의 맥박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나이다. 이것이 진정 소인과 마마의 꿈이 연그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김치향은 태우의 얇은 비단 속꽃 위로 손을 얹고 나직이 은쪼렸다. 그의 손길은 애틋했으나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번득였다. 권모술수에 능한 그에게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자 천하를 가로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태우는 김치향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화답했다. 치향아, 내 몸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고려의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의 자식이 용상에 앉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두 사람은 등불을 끄고 미러를 나누었다. 임신 중이었음에도 태우의 관능은 식을 줄 몰랐다. 오히려 아이를 가졌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태우는 스스로 저고리를 풀어 헤쳤다. 잉태로 인해 더욱 풍만해진 그녀의 유방은 푸른 정맥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팽팽했다. 김치향은 그 경이로운 곡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녀의 배꼽 주위를 입술로 훑었다. 아, 치향아, 너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구나. 이 아이가 지켜보고 있거늘
내 놈은 어찌 이리도 염치 없이 나를 탐하는 것이냐. 태우는 짐짓 꾸짖었으나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김치향의 단단한 어깨의 근육을 파고들고 있었다. 김치향은 거칠게 태우의 허벅지를 갈라 제품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며 침상머리의 향로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정사를 넘어선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인면수심의 극치였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에는 거대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바로 성종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대량원 군훗날의 현종이었다. 목종에게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원군은 김치향의 자식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마마, 호화는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대량원군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이는 평생 그늘 밑에서 숨죽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김치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태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대량원군은 비록 정적의 핏줄이나 엄연한 자신의 조카였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한 그녀에게 혈연의 도리는 이미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그 아이를 절순교사로 보내거라. 그곳에서 머리를 깎게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태우는 차마 말을 맺지 못했으나 김치향은 그 뒤의 뜻을 읽었다.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화근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김치향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대량원군이 머무는 사찰로 독이 든 음식을 보내고 어둠을 틈타 자객들을 매복시켰다. 이것은 대비마마께서 하사하신 보약이니라. 어서 들고 기운을 차리거라. 어린 대량원군 앞에 놓인 사발 속에는 죽음의 향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일까 사찰의 주지 스님이 이를 미리 알아채고 아이를 숨겼다. 김치향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추전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방심대적이라더니 내 놈의 일처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어찌 큰일을 도모하겠느냐. 태우의 불호령에 김치향은 바짝 엎드렸다. 마마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목숨줄이 질긴 것도 다 운명일 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군사들을 움직여 뿌리를 뽑겠나이다. 태우는 홀로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손에 피를 묻히는가? 왕건 할바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저 사내의 품속에서 영원히 잠들기 위함인가?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배곡같이 곱던 손가락 끝에 보이지 않는 핏방울이 맺혀있는 듯했다. 화무십일홍이라 지금 누리는 이 절대 권력도 결국 찬바람 한 번에 지는 꽃잎과 같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김치향은 자신의 신복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서서히 반란의 기틀을 닦았다. 태우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이제 고려의 희망이 아닌 멸망의 전조가 되어가고 있었다. 치향아,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냐? 태우의 물음에 김치향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세게 감싸 안으며 답했다. 동생동 살아있습니다. 마마와 함께라면 저승길도 꽃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소서. 내일이면 고려의 모든 산천이 우리의 발 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밀실의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고 괴기스럽게 일렁였다. 그것은 다가올 강조의 변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다. 개경 황궁의 지붕 위로
검은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밤이었다. 천추전의 내실에서는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문창살을 흔들고 있었다. 고려의 국모 천추태후 황보수가 마침내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금단의 열매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소서.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이 고통 뒤에 천하를 얻을 왕자가 태어날 것이옵니다. 산실청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김치양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승려의 자비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 이 아이는 혈육이기 이전에 고려의 왕관을 찬탈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다. 마침내 응애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자 김치양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웃었다.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보름이 지났을까. 보통의 여인이라면 산후조리에 전념할 때였으나 천추태후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붉은 입술과 서늘한 미색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출산 후의 몸은 더욱 무르익은 과실처럼 야릇한 향취를 풍겼다. 관능적 묘사.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태우의 하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비단 치매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신체는 산골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적이었다. 잉태의 흔적이 남은 복부는 오히려 여인의 원숙함을 더해주었고 젖이 돌아 팽팽해진 가슴은 사내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치양아, 이 아이를 보아라. 너를 꼭 닮은 눈매를 가졌구나. 이제 이 고려는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김치양은 태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뜨거운 살결을 거칠게 만져대며 속삭였다. 마마, 당신은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자 제 영혼을 앗아간 경국지색이십니다. 이 아이가 옥좌에 앉는 날 소희는 마마의 발치에서 영원히 충직한 사내가 되겠나이다. 한편 태우의 친아들이자 고려의 황제인 목종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외남과 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황제로서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부모운중이라 하나 어머니의 행보는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인면수심이었다. 어마마마 어찌하여 소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나이까. 그 미천한 김치양의 자식을 제 후계자로 세우려 하시다니 이것이 진정 고려의 국모께서 하실 일입니까? 목종의 절규에도 태우는 냉담했다. 그녀에게 목종은 이미 유약하고 남색에 빠져 나라를 망치는 아들이었을 뿐이다. 송아, 너는 이미 기력을 잃었다. 권불 10년이라 내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음을 깨닫거라. 이 어미가 새로운 태양을 키워낼 것이니 너는 그저 지켜만 보면 된다. 김치양의 권세는 이제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집을 황궁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태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소왕제라 부르며 신하들에게 절을 강요했다. 방향무인도 유분수지. 저 요승놈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대신들이 수군거렸으나 김치양은 비웃었다. 그는 태우의 침소에서 밤마다 정사를 나누며 고려의 요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나갔다. 김치양은 태우를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귀를 깨물며 지도를 가리켰다. 마마, 북쪽의 강조만 조용히 시킨다면 이제 개경은 온전히 우리의 무대입니다. 이 비단 같은 고려 산천을 마마의 치마 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태우는 그의 목을 감싸주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다. 치양아, 내 몸과 마음을 다 주었으니 너는 내게 저 옥좌를 다오. 인생은 인생무상이라 하니
이 뜨거운 순간이 지나기 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보자꾸나.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꿈 뒤편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태후와 김치향의 동상이몽이 극에 달할수록 고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보아라, 저기 지는 해를. 아무리 찬란한 빛을 내뿜어도 결국 어둠 속으로 잠기지 않더냐. 태우는 문득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든 김치향의 자식,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손에 묻힌 수많은 피.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으나 그녀는 이미 욕망의 전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김치향은 마침내 대량원군을 살해하기 위해 사약을 든 자객을 보냈고 궁궐 곳곳에 불을 질러 혼란을 틈타 목종을 폐위시키려 획책했다. 마마,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고려의 신이 될 것입니다. 김치향의 장담에 태우는 그의 품에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남가 일몽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저 멀리 서북면에서 강조의 군마가 말발굽 소리를 내며 개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두 연인이 서로의 살을 비비며 영원한 제국을 꿈꾸던 그 시간, 그들의 운명을 단죄할 칼날은 이미 황궁의 담장을 넘고 있었다. 개경의 밤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황룡기를 휘날리며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궁궐 담장을 넘었다. 그러나 천추전의 심천은 여전히 기괴한 고요 속에 침잠해 있었다. 태후와 김치향 두 사람은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서로의 살결에 더욱 집착했다. 마치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할 것을 아는 짐승들처럼. 치향아, 밖의 소란이 정령 강조의 군화 소리더냐. 권불 10년이라더니 우리가 쌓은 이 공든 탑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리 없다. 태후 황보수는 반쯤 풀린 비단 적삼 사이로 희고 고운 어깨를 드러낸 채 술잔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절망과 욕망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치향은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마마, 아니 나의 수여. 사생결단의 시간입니다. 강조의 칼날이 내 목을 친다 한들 내 혼백은 마마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자, 이 독주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소인의 기계를 느껴보소서. 김치향은 태우의 풍만한 가슴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산후의 흔적이 남은 그녀의 복부는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따스했으며 사내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태우는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김치향의 관복을 찢어발기듯 벗겨내고 유배지에서 단련된 그의 근육질 몸에 손톱 자국을 깊게 남겼다. 아, 치향아, 더 깊이, 더 뜨겁게 내 안을 채워다오. 저밖에 함성 따위는 있게 해다오. 두 사람의 땀방울이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인면수심의 야욕이 부딪히는 소리였고 몰락해가는 왕국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태우의 배곡 같은 허벅지가 사내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김치향은 마치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사자처럼 그녀의 목덜미를 탐욕스럽게 물어뜯었다. 반역자 김치향을 끌어내고 고려의 기강을 바로잡으라. 강조의 사자후가 천추전 문 밖을 강타했다. 육중한 궁궐 문이 도끼에 찍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들이닥칠 때 김치향은 비로소 태우의 품에서 떨어져 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방향무인하게 권세를 휘두르던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치양아, 안 된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태우는 흐트러진 옷무시를 수습할 겨를도 없이 바닥을 기며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김치양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조는 단칼에 김치양의 가슴을 꿰뚫었다. 태우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어린 아들도 강조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김치양은 피를 토하며 태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마, 부디, 인생 무상을 잊지 마소서. 그의 손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려를 뒤흔들던 요승이자 정객, 그리고 태후의 영원한 정인이었던 사내는 그렇게 한 줌의 핏물로 변했다. 태후는 김치양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우리가 지은 죄가 천인공노할 일이라 하나 이 사내의 정마는 진심이었거늘. 강조는 태우를 끌어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체는 땅바닥에 굴러다녔고 천하를 호령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아들 목종은 폐위되어 유배길에 올랐고 그녀 또한 차가운 수레에 실려 개경을 떠나야 했다. 호가호위하던 권력의 끝은 이토록 시리고 허망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요부라 욕했다. 하지만 태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치양과 나누었던 뜨거웠던 밤들의 기억만이 환영처럼 일렁였다. 유배지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 태우는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화무십 일홍이라. 열을 붉은 꽃 없다 하더니 내 인생도 저 해와 같구나. 사랑도 권력도 내 고운 살결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헛개비인 것을.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김치양의 머리띠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뒤틀린 야망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졌으나 여인으로서의 애틋한 정마는 가슴 깊이 남았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단 한 줄로 기록할 것이다. 나라를 어지럽힌 요부라고. 피비린내 나던 개경의 함성은 이제 아득한 꿈결 같았다. 권좌에서 쫓겨나 황주 땅으로 유배된 천추태후. 황보수는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금실 저고리 대신 거친 무명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초금목피로 연명하는 백성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 서늘한 눈매만은 여전히 옛 국모의 기계를 품고 있었다. 아, 인생 무상이라 하더니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이 손으로 이제는 마른 빨래를 걷고 있구나. 치양아, 너는 어찌 그리 급히 갔느냐? 태우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마디 굵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배곡같이 희고 고와 사내들의 침을 삼키게 했던 그 손가락은 이제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거칠어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가슴팍을 어루만졌다. 비록 살갗은 시들었으나 김치양이 탐닉하던 그 은밀한 곳의 기억은 여전히 낙인처럼 뜨겁게 남아있었다. 늙어버린 육신 속에서도 정욕의 불꽃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태우는 밤마다 등잔불을 끄고 홀로 누워 김치양의 거칠었던 손길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의 저고리를 고사하고 가슴골을 파고들 때에 그 짐승 같은 숨소리, 허벅지를 파고들던 단단한 근육의 감촉. 치양아, 내 놈이 나를 요부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 안의 요괴가 너를 불러들였느냐.
그녀는 이제 탄력을 잃고 늘어진 자신의 유방을 가만히 쥐어보았다. 사내의 애무에 장미처럼 붉게 피어오르던 시절은 일장춘몽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 치명적이었던 연락의 순간만큼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각골 명심의 흔적이었다. 유배지의 정막을 깨고 비보가 날아들었다. 폐위되어 유배 가던 아들 목종이 강조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태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내 아들아, 송아,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았구나. 천인공노할 이 애미를 죽여다오. 사랑에 미쳐 자식의 자리를 탐냈던 과거의 행보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정통성을 지닌 아들 목종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병상련할 이 하나 없는 고독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권력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죽이려 했던 대량원군이 현종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려의 백성들은 새로운 성군을 맞이하며 환호했다. 결국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사필귀정이라. 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음을 이제야 알겠도다.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세우려 했던 불륜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진정한 왕제가 나라를 이끌게 된 것이다. 그녀는 현종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뒤틀린 야망이 고려를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1029년 현종 20년 천추태우는 66세의 나이로 순교사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승려 김치향이었다. 마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인과 함께 가시지요. 그곳엔 왕관도 유교의 규범도 세간의 비난도 없나이다. 태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잡았다. 그래, 치향아. 우리가 지은 죄는 저승에서 영원히 벌을 받자꾸나.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만나 이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하고 싶구나.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욕망의 눈물이었나 아니면 통안의 눈물이었나. 천추태후 황보수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훗날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 칭하며 깎아내렸으나 한편으로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여걸로 기억하기도 한다. 권불 10년이라 하고 화무십 일홍이라 하나 그녀가 태웠던 불꽃 같은 사랑과 야망은 고려의 비사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인생무상. 천추전의 옛터에는 오늘도 바람만이 불어와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여인과 사내의 애달픈 사랑 노래를 전하고 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따봉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격려 한 번이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도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녀분들과 따뜻한 정 나누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 봄날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